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39% 올라서 2428로 마감을 했습니다. 설 연휴 이후 처음 거래일인데요. 우리 시장이 많이 쉬는 동안에 세계 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니케이 같은 경우도 거의 월요일, 수요일, 월요일, 화요일 뭐 계속 연속으로 올랐었고요. 오늘까지 이렇게 올라가지고 3일 연속 이렇게 올랐고, 미국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. 어제가 제일 약했는데 어제도 다우는 그래도 0.3% 이렇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좀 크게 오를 거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. 1.39%면 좀 아쉬운 수준이긴 합니다. 다만 그 수급은 굉장히 좋았어요.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시장만 7,600억 매수 이렇게 잡히는데요.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량 매수가 나온 것 같고요. 코스닥 시장까지 합하면 거의 뭐 1조 가까이 이렇게 매수가 나왔습니다. 2,400대에서 외국인이 조금 물량을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.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굉장히 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거의 사실은 전고점에 가깝죠. 영국 증시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. 다우나 니케이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뭐 한 10%? 뭐 그 정도 내외에 빠져 있는 상태라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한다 그러면 이 상승 여력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올해 들어서 보면 미국 증시가 이쪽 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반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올해 보면 테슬라가 16%대 올랐고요. 애플 같은 경우도 10%, 구글도 10%, 아마존 15%. 이렇게 좀 빅테크 종목들이 상당히 이렇게 반등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작년에 이제 좋았던 좀 헬스케어 종목들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. 그래서 올해 증시가 뭐 아직 뭐 1월달 또 다 안 되긴 했지만은 일단 IT 쪽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오늘 삼성전자 2.5%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. 오늘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.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%대 올랐고요. 그리고 2차전지도 오늘 역시 강했는데요.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3%대 올랐고요. LG화학이 4%대, SDI도 4%대 이렇게 오르면서 우리나라 주도주 두 섹터죠. 반도체와 2차전지 모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은행주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는데요. KB 같은 경우가 2.6%, 신한주주 1.7%, 하나금융주주 1.7% 이렇게 오르면서 금융주도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게 좀 주도를 했던 세 가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도체, 2차전지, 그리고 금융주입니다. 나머지 섹터들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보면 배당주 쪽은 또 약했어요. SK텔레콤 같은 경우 요즘 약합니다. 오늘도 1.7% 이렇게 빠졌고요.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1.9% 이렇게 빠지면서 LG생활건강 2.9%. 그래서 필수 소비재 쪽도 좀 많이 약했고요. 그래서 좀 업종별로 엇갈리는 그런 장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락한 종목도 많지는 않지만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오르지는 않았고요. 주도하는 섹터가 오늘 상승을 좀 주도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30원에서 아주 강한 이런 지금 지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1230원 밑으로는 또 잘 빠지지가 않고 있고요. 그렇다고 또 위로 가지는 않죠. 그래서 당분간 1230원대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WTI 같은 경우도 80달러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.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0년물이 지금 3.2%대고요. 미국 10년물은 3.4%입니다. 우리나라 10년물이 지금 더 낮죠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채권금리는 이렇게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다만 이렇게 주식시장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이렇게 낮다는 거가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호재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빠지고 있는데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근데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역시 이렇게 기업 실적에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기업 실적들이 잘 나오면 뭐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기업 실적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적이 당장 잘 나오더라도 가이던스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의 이런 그 실적이나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정말 큰 키워드가 경기 침체죠. 그래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올 건지, 그리고 그 경기 침체가 과연 심할지 아니면 가볍게 지나갈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. 혹시나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. 네. 근데 뭐 지금 컨센서스 자체는 올해 경기 침체는 굉장히 올 가능성은 높다.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, 이게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좀 버텨주는가, 그런 거에 이제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 반등세는 이어가고 있고요. 2,400대긴 하지만은 굉장히 뭐 싼 그런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2,500대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요즘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더 이어갔으면 좋겠네요. 네. 일단은 저번에 지수 2,500대 갔던 63,000원대, 지금 그 시점은 좀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삼성전자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